네, 안녕하세요. 어슴 새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 연휴 명절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들 우선 설에 좋은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짧게 좀 방송을 자주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 드릴까 하다가 뭐 새로운 뉴스도 좋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를 좀 강하게 확립시키는 그런 이제 방송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기사도 앞으로 좀 전할 테지만 중간중간에 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 그리고 투자 마인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방송을 자주자주 좀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몇 가지 기사들 쪽 보고 그리고 한번 그 차트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나 지난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으로 미래에 저 역시도 IT 쪽에 관심이 많고 이쪽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뭐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현재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몇 년 안에 일어날 일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 우리가 예전에 뭐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뭐 내비게이션이나 모든 거 다 된다라고 했을 때 못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정말 기술이 앞으로는 예전에 뭐 5년에 일어날 게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예전에 10년에 일어날 게 지금 5년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기술의 그 속도, 가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시대에 뒤처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많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암호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뭔가 이유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련 얘기도 쭉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 아이언맨의 롤 모델이죠. 영화 아이언맨.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테슬라, 뉴럴링크, 뇌하고 이제 신경을 연결하는 그 기술, 그리고 스타링크라고 우주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링크에서 어떤 거를 또 하고 있냐라고 하면 스타링크 위성 60기가 추가 발사됐다. 그래서 우주 인터넷. 이게 어떤 얘기냐. 또 쉽게 정리를 하면 지구가 있어요. 지구 위에다가 위성을 촘촘하게 여러 개 쌓아요. 그래서 총 일론 머스크 계획은 42,000개의 위성을 지구 그 위에다 다 띄운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곳이든 산악이든 뭐 해변이든 어디든 다 우주에서 인터넷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성에 연결돼 있으니까 어떤 공간에서든 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뭐 SK나 KT, 뭐 U+ 이런 통신사업자 가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딴 데 쓰고 일본은 뭐 도코모 뭐 여러 가지 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격파가 되고 정말 인터넷 초기업처럼 우리가 일론 머스크 회사, 스타링크 회사에 인터넷을 가입하고 매달 지금 넷플릭스에 돈 내고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가 MBC나 여러 방송국을 다 먹어치운 것처럼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 회사나 아마존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KT나 SKT 같은 회사들의 자리를 다 독점으로 빨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 일론 머스크 회사에 인터넷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미국에 가서도 그냥 그 로밍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주 인터넷이라고 해서 인터넷망을 전 세계 통합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결제 역시도 이 위성에 접속이 다 될 테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결제가 되면 사실상 화폐가 어느 정도만 공용으로 쓰는 암호화폐가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결제가 쉽겠죠. 환전도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도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지금 이미 몇 개를 샀냐고 하면 이미 2020년대 중반까지 총 12,000대를 순차적으로 쏘아 올린다고 해요. 올해 중반이에요. 지금 이미 많이 쐈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는 1,400개 위성을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총 2,000대를 확대하면 전 세계 어디든 사각지대 없는 광대역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그래서 올해 12,000대를 쏜다고 하면 사실상 내년, 내후년 정도면 42,000대를 다 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인터넷 서비스가
향후 5년 안에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가 한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화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위에서든 아니면 정말 배 타고 어디 나가서든 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대가 이제 올 거다. 거기에는 당연히 결제가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니까 거기에는 역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그리고 각국의 디지털 화폐들 이런 시대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그냥 일반 들으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누구 하면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 늘 모든 것은 투자든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이든 아니면 행동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접해서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거니 내가 어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돈이 앞으로 어떻게 투자돼야 되고 돈의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전 세계 큰 기업들이나 전 세계 큰 부자들이 어디 쪽 사업에 앞으로 돈을 옮겨가고 있는지 옛날 같은 경우는 석유에 투자를 했다가 자동차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뭐 건설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앞으로 그 시대에 편승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냥 대부분의 제 주위를 봐도 거의 99%의 사람들 뭐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누구들 다 보면 그냥 각자 사정이 다 있어요. 나는 한 달에 어차피 돈이 얼마 없으니까 난 어차피 투자를 해도 뭐 별 차이 없어. 그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돈을 꽤 버는 친구 같은 경우는 세상이 뭐 얼마나 바뀌겠어 하고 자기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다 그들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을 유연하게 좀 하시고 변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더 사고 싶은데 암호화폐 지금 더 살 돈이 없다 이렇게 탄식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0원이라도 내가 뭐 하는 거 아껴서 산다는 마인드로 한 달에 그러면 5,000원 아끼면 20몇만 원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노력을 하면 현재 그러니까 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떤 노력이라도 하고 그 다음 푸념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노력을 하지 않고 푸념하는 사람과 어떤 노력이라도 최소한 하고 푸념하는 사람의 차이는 실이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암호자산 시장 자체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시장인데 여기서 내가 한 달에 나 100만 원밖에 못 벌어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한 사람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투자한 사람은 이게 10배 100배 올라간다고 하면 1, 2년 뒤에 자기 자신의 위치는 엄청 달라져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그런 마음가짐을 먹었던 사람은 또 똑같이 그 번 돈으로 또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최대한의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바꾸려는 그 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를 정말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거 관련된 좀 공부도 하시고 책도 내가 봐야겠다 이런 뭔가의 노력을 하셔야 달라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기술은 정말 퀀텀 점프라 그러죠. 정말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가속도가 빠르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첫 번째 기사가 좀 길어졌는데 두 번째 기사로는 또 새로운 기술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방송을 보면 You look like ordinary humans, right? Well, what if I told you that the 삼성전자 이제 computer-generated 랩실 이제 images, 삼성전자가 graphics, 투자하고 있는 아마 models 그런 that are 스타트업일 거예요. animated 거기서 by an 개발을 하고 있는 algorithm? 건데 Welcome to the 지금 future. 보여지고 있는 They weren't 이 kidding when they 이미지들 said Neon 있잖아요. is an artificial 여기 중에 human. 한 명 These 빼고는 Neon promo videos 다 were hidden in the source 가상이에요. code of the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기술적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이게 CG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하나하나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빅데이터랑 그러니까 사람의 수많은 사진 그것들을 컴퓨터 AI가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막 학습을 시키면 이 AI 기계 자체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좀 뭐랄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하나 그려서 뭔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AI가 새로운 사람을 기존의 인간의 모습을 이미지 스캐닝을 해서 그 수많은 빅데이터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가면 사실상 배우가 없는 드라마도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 같은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인플루언서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여기다가 가령 모션 캡처를 해서 붙인 다음에 나 대신 이 사람이 연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앞으로 엄청난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가상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고 Z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보다도 더 다음 세대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포토샵이 된 그런 디지털 미러 그거를 보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죠. 이미 보정이 된 얼굴로도 많이 보고 그걸 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이미 정말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뭔가 그 사진 자체, 영상 자체를 성형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그런 게 이미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대가 Z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세상을 책임지고 바꿔나갈 그 주 세대 자체가 이미 가상세계에 너무나도 친숙하고 가상세계가 우리만큼 이질적이지 않고 그만큼 당연하다고 느끼는 세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상 세대가 당연한 세대는 돈이 어떤 걸 원할까요? 당연히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현금을 쓰지 않고 디지털로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뭔가 디지털 앱으로 결제를 하거나 하는 게 익숙한 시대인데 그들은 현금보다는 당연히 앞으로 암호화폐가 훨씬 더 친숙하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해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화적이게 나오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가상 세계 자체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와 새로운 기술이네 라고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Z세대가 가진 생각이 어떤 건지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앞으로 주 그 생산 그 세대 자체가 Z세대인데 그럼 초기업들 자체는 포커스를 당연히 저물어가는 우리 세대한테 맞추지 않고 우리 세대 같은 경우 뭐 30대, 40대 이런 뭐 50대, 60대 세대가 아닌 20대, 10대한테 맞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세대 자체는 가상 시대가 훨씬 더 그 가상 그 환경 자체가 훨씬 더 친숙한 시대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뭔가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이나 돈이나 그쪽으로 다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도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4개월밖에 개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영화에 만약 등장한다라고 하면 뒤에 영화에 뭔가 자연스럽게 그 녹아들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더 추가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 큰 세상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좀 부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모든 기술은 가령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2008년 그 아이폰이 나오기 전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 구현이 되려면 그 안에 작은 배터리, 그 다음 뭐 액정, 그 다음에 뭐 인식, 여러 가지 보안 모든 것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 일정치 이상으로 올라와야만 새로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한번 짠 하고 대중한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령 이제 새벽 배송, 뭐 요새 마켓컬리나 이런 것들 보면 쿠팡 이런 것들이 새벽 배송이 되려고 하면 물류망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택배 박스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결제를 받는 그 페이먼트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돼야 될 것들 뭐 제도권의 법도 돼야 되고 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되고 나면 새벽 배송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요번에 그 CES라고 하죠. 거기서 발표된 것들 이제 메모리 기업들 뭐 GPU나 CPU 기업들 보면 AI나 여러 가지들 보면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올해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기술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임계치라 그러죠. 그 임계치를 다 넘고 나면 하나의 기술이 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중화가 일어나고 대중들이 다 환호를 하면서 빵 쓸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다른 표현을 뭐 티핑 포인트 여러 개 하는데 그러니까 임계치, 절대값이라고 하잖아요. 차를 미는데 9명이 밀다가는 안 되다가 10명이 딱 밀면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절대값을 넘는 시기가 거의 이제 그 목전에 왔다라고 대다수의 이제 그 IT 전문가들이나 이제 신기술 쪽에 앞서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이제 바뀌기에 맨날 이제 몇 년 전부터 바뀐다 AI다 뭐다 하는데 5G다 뭐다 하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인 이유가 그 절대값인 임계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조만간에 그게 넘고 나면 세상이 빵 하고 변할 만큼 그런 스마트폰의 변화처럼 큰 변화의 물결이 한 번에 우리한테 찾아올 거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수많은 대중처럼 떠다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작은 배든 아니면 큰 배든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그 물결을 왔을 때 정말 유유자적해서 그 배를 타고
남들은 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유유자적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기사를 보면 다보스 포럼 이번에 있었죠. 거기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최초의 틀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21일에는 일본은행과 잉글랜드 은행 포함 6개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CBDC 발행 이용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앞으로 시대에 디지털 머니, 디지털 화폐, 돈의 다음 돈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아니라 이미 웬만큼 나라에서 다 준비해 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공동 연구 실시해서 이제 출범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목전에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CBDC 각국에서 다 발행을 하겠다는 거고, 결국에 국제결제은행 이런 데들이, 월드뱅크나 이런 데들이 결국엔 금융 세력이잖아요. 여기서 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목전에 거의 와 있고, 곧 세상이 그 기존에 우리가 아는 돈의 근본 자체가 바뀌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IPO 가능성과 비트코인 결제 단점 말해. 그래서 어떤 얘기 했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역시 이제 아직도 가치 저장에선 굉장히 뛰어난데, 네가 만약에 당신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으면 커피가 식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결제가 늦어서 식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IPO 관련된 얘기는, IPO가 뭐냐면 상장을 하는 거예요. 주식, 기존 전통 금융시장인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 다우 같은 데다가, 아마 나스닥에 하겠죠. 이제 IT 기업이니까 나스닥에다가 IPO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시리즈 C를 투자를 예전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시리즈 C까지 받는다고 하면 상장 전에 그 프리 ICO 이제 IPO 이제 하는 그 투자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C를 이제 그런 용도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언급을 직접적으로 향후 10개월 동안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업의 IPO가 속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 얘기는 대부분 IPO를 어떤 기업들이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했을 거고, 그 첫 번째 기업으로는 하진 않겠죠. 당연히 뭐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만 마지막 기업이 되지도 않을 거다. 그 얘기는 적당한 시점에 할 거다는 얘기고,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높은 밸류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굉장히 높은 밸류로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될 거고, 또 당연히 그 리플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더 주가가 변동이 있고 올라가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리플사가 기존 전통 자산 시장인 나스닥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총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XRP 보유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향상을 한다고 하면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리플사의 시총 자체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 최신 보고서, 4분기 판매 관련된 기사인데, 이게 보고서가 나와서 리플 홈페이지 가서 저는 이제 미리 봤는데, 친절하게도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떤 얘기만 보면 되시냐면, 3분기죠. 그리고 4분기인데 4분기 프로그램 판매가 이제 0이에요. 이 말은 그 거래소에다 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파는 그 물량 자체가 아예 줄였다는 거, 아예 0으로 안 팔았다는 거고, 그 OTC에 파는 것들은 실제 ODL을 써야 되는 그 기관들, 그리고 ODL이 필요한 뭐 거래소들의 최소 물량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팔았다. 이제 그거 역시도 거의 3분의 1로 줄은 거죠. 이게 이렇게 줄었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리플사가 리플사 이거 팔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여러 가지가 있어 리플사가 계속 우리가 줄이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 이제 실행으로 옮겨준 거고, 결국에 이게 보세요. 가격 자체는 XRP 가격을 볼게요. XRP 가격은 3분기 동안 거의 9월부터 가격이 이만큼 빠졌어요. 근데 ODL, 그러니까 ODL이 아니죠. 이 프로그램 판매 자체는 줄었는데 오히려 판매는 줄었어요. 그리고 매달 10억 개가 풀렸지만 10억 개 중에 실제로 그 시장이 풀린 것 자체는 30억 개가 시장에 나왔죠. 10억 개인데 27억 개는 다시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1억 개만 풀리고 그 10%만 풀리고 30억 개 중에 10% 3억 개만 하고 나머지 90%는 잠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소리를 사실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이만큼 줄였는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죠. 상관관계상.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 파는 건 아예 0으로 줄였죠. 0으로 줄였는데도 가격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가격이 빠지는 것은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변동을 하고 올라가고 하는 것 자체, 향후 뭐 언제 지나가부터는 좀 스테이블하게 큰 변동 없이 가게 될 수는 있지만 한동안은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이유 자체는 지금은 현재는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끌고 가고 있는 금융 세력이 개인들이 여기 타면 안 되고 자신들이 이 시장을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기판으로 지금 이 판을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치 밸류와 상관없이 가격이 빠지고, 그리고 갑자기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자꾸 원인을 뭐 거기서 찾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걸 팔아갖고 뭔가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상식적인 선에서 요번 이제 4분기 보고서 보면 좀 더 명확한데, 물론 그분들은 이걸 보셨어도 어차피 3억 개 팔았지 않냐, 3억 개 팔았기 때문에 가격 빠진 거다라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안 좋게 생각해서 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중립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 라고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상관관계를 보시고 아니겠구나, 이번엔 이렇게 안 팔았는데도 가격이 빠졌네, 그럼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더 유연한 생각을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벡트가 곧 출시 예정인 암호화폐 앱, 그리고 코인베이스보다 페이팔처럼 보인다. 여기서 그 대다수 좀 대중들, 소비자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앱을 지금 내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상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국에 벡트가 스타벅스랑도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의 스타벅스 앱의 출시 파트너로 뭔가 그런 앱이 되지 않을까, 스타벅스와도 연동이 되는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은 여러 부분에서 지금 기술적인 하드웨어나 기술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임계치에서 지금 제도권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법제도화가. 그러니까 법제도화가 만약에 임계치를 넘어서 딱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딱 볼을 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들은 거의 다 되어 있고 법제도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근데 법제도화랑 더불어서 기존 금융시장의 뭐 붕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기존 금융시장의 한계성,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움직이려고 하겠고,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XRP 차트인데 이거 한번 보면서 이 채널을 예전에 그려놓은 거죠. 몇 달 전에 그려놓은 건데 거의 뭐 한 이때쯤 그려놓은 것 같았던 것 같은데, 이 보면 이미 한 4개월 정도, 거의 뭐 한 4개월까지는 아니 한 3개월 정도 이제 벗어났는데, 보면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때 역시도 채널을 우리가 여기까지 안 보고 여기까지만 봤다라고 하면 이때 정도에서 갈만 하잖아요. 그럼 이때 정도로 채널을 그려놨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채널을 이렇게 그려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놨을 수도 있죠, 여기서. 근데 시간이 더 길어진 거잖아요, 이만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여긴데 이게 여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채널이. 지금 여기, 현재로는 여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더 길어져, 어떻게 되던 이 시장 자체나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기술이나 여러 가지들, 뭐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산 상장을 앞으로 또 할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다 발행하고 이런 시대로 가는데, XRP 리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금 잘하고 있는 한, 이거 자체가 이렇게 길어진들 이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때처럼 해서 올라가겠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여기서 투자한 심리 게임인데, 여기서 샀다가 나 마이너스 50% 수익, 여기서 사도 마이너스 50%거든요 500원에 사도. 와, 마이너스 50%네, 불안해 하고서 팔아요. 근데 여기가 이미 10원에 샀던 사람이 5원에 대해서 파는 거랑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 10원에 샀던 사람이 5원에 팔았는데 10원에 갖고 있으면 지금 갖고 있어도 20배가 넘어요. 25배. 근데 그 불과 몇 년 기간 동안, 2, 3년 기간 동안에 25배 수익이에요, 여기서 안 팔았다고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50% 마이너스 나서 손해서 힘들고, 매번 차트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여기서 10% 이득 났으니까 여기서는 2편 꺾이니까 파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업료 얼마 내가면서, 아니면 뭐 얼마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거기에 막
그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5만 원씩 막 후원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후원하지 마시고 본인 XRP를 5만 원이면 몇 개요? 100개 살 수 있나요? 아니, 한 200개 사나요? 그걸 XRP를 사세요. 차라리 XRP를 사시는 게 낫지. 그걸 뭐하러 남한테 그걸 주시면서 그걸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켜도 저한테 후원하지 마시고 본인들 그 자산에 지금 이렇게 쌀 때 투자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뭔가 리딩 방송 같은 데다가 아직도 한 달에 몇 이더씩 줘가면서 그 리딩 방송 보시고 그 투자 그 뭐 어디서 팔아라 어디서 사라 이런 정보 들으시는데 그거 사실 아무 쓸모 없거든요. 아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받는 사람들이 투자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면 그냥 자기가 투자해서 잘 벌면 되지. 뭐하러 그 리딩을 해가면서 남한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는 회원을 모집을 해갖고 그걸 하고 있겠어요. 결국에 그게 그 사람 그 사업인데 본인이 투자 시장에서 돈을 잘 벌고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이면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역시도 대중을 기만하는 어떻게 보면 반사기라고 보거든요. 아니 여기서 사고 팔하고 잘할 줄 알면 본인이 다 맞출 줄 알면 그거 본인 돈 한 1억 가지고 하면 금방 돈 불어날 텐데 뭐하러 여러 명 관리하면서 여러 명한테 욕 먹어가면서 힘든 소리 들어가면서 그걸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거 말로는 파국으로 치달아요. 욕 먹고 얼마 전에 그 암호화폐 유튜브 피습 당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피습을 한 분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분이 뭐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은 끝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의 그릇을 키우시고 본인이 똑똑해지셔야 돼요. 본인이 세상을 읽고 본인이 투자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뭔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시장에서 늘 돈을 못 벌고 여태까지 손해보신 이유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면 딱 하나예요. 본인의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가령 예전에 아마존이에요. 미국의 구글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 조금만 더 공부를 한 사람이 구글이나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앞으로 미래 시대가 온라인에서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시대가 보여요. 얼마 전에 그런 시대를 예측했던 사람이 지금 대다수의 펀드를 다 팔고 자기 자신 투자 자문사를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형태의 자문사로 바꿨거든요. 미국에서.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정말 전설적인 투자가예요.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온라인 커머스가 모든 오프라인 백화점이라는 걸 다 먹을 거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미 폐업한 데도 나오죠. 굉장히 큰 미국의 시커스인가 하여튼 거기 어딘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존한테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바뀔 거라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자문사 성격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마존이나 리플사나 지금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확신을 갖고 아마존에 확신을 갖고 한참 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던 그냥 한 10년 넘게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어서 팔고 어서 사고 이것만 안 하고 계속 들고 있었다면 무조건 이득인데 대다수의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다 먹고 싶어서 여기 샀다 팔았다 하는 자기 자신의 탐욕. 두 번째로는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어서 팔자리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미래 방향성 자체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탐욕만 절제를 하면 공부를 했으니 당연히 확신이 있겠죠. 저는 리플사나 XRP, 그 다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신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이더리움까지 확신이 좀 들었는데 이더리움도 뭐 이미 좋아하고 보유하고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오스나 비트코인 캐시나 스텔라룸에 뭐 몇 가지 있지만 대다수의 나머지 이제 보유한 자산들은 앞으로는 세 가지 종목으로 다 바꿀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확률이 높고 세상을 바꾸기에 제 스스로 확신을 갖는 쪽으로 저는 옮기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플사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뭐하러 10원에 샀다가 5원에 팔고 이걸 하는 거죠. 그냥 매달 살 수 있는 만큼 사고 그냥 더 살 여유가 없으면 한 달에 최소한 10,000원이라도 사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뭔가 그 하락장 때 내가 한 달에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난 샀었다라는 내 기억을 남기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얼마를 더 사고 난 돈이 없어서 더 못 사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락 장때도 난 꾸준히 얼마씩을 샀었다라는 내 머리와 손의 감각을 익히라는 거예요. 그걸 익혀 놓으시면 터널에서의 감각이 익혀지니까 나중에 상승장이 오건 하락장이 와도 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샀었던 그 코인들 같은 경우는 더 수익률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산시장 지금 XRP를 보고 있는데 XRP가 앞으로 만들어내갈 그 미래 가치 자체가 또 상장도 한다고 하잖아요. 상장하겠죠. 제가 봐도 할 것 같은데 한다고 하면 망하겠어요? 망하는 회사에 2천 몇 억씩 넣겠냐는 거죠. 지금 총 여태까지 넣은 돈은 아마 거의 뭐 3, 4천억 될 텐데 그 돈을 넣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100% 안 망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망할 확률은 적다. 그리고 성공할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돈의 다음 돈의 시장이 디지털 화폐 쪽은 맞다. 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사라질 게 아닌데 그 안에서 잘 되는 종목 몇 개 고른다 그러면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뭐 있었겠죠. 아니면 뭐 제너럴 모터스 더 옛날이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로 이제 IT 기업인데 IT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뭐 여러 가지 뭐 아마존부터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만 사실 망하지 않을 거예요. 분산으로만 투자를 했어도 지금 엄청난 부를 거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걸 못 믿는 것 자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1, 2, 3위인 회사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그 신뢰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기업들부터 이런 데들이 다 하려고 하는 패턴 자체나 앞으로 미래가 당연히 디지털 화폐 쪽인데 결국에 그러면 디지털 시대로 가는 거를 신뢰를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기하면 그걸 신뢰한다라고 하면 이 1, 2, 3위에만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돈 벌려고 하고 이번에 해서 올라갔을 때 내가 한 번에 진짜 돈 크게 벌어가지고 요번에 내가 한번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집도 좋은 데 가고 물론 하면 좋지만 한 번에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빨리 가려고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가려고 하면 당연히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때부터 하셨다고 해도 정말 이때부터 투자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1,000원부터 하셨어도 1,000원부터 만약에 여기서 3천만 원 사서 물렸어요. 근데 한 여기 왔네. 여기 와갖고 거의 3분의 1 났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남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한 달에 뭐 한 50만 원씩 해서 꾸준히 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대략 지금 평단가 자체가 아마 뭐 한 거의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한 500원 정도. 500원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에서 끼케야 마이너스 50%인데 이게 올라가고 나면 좀 올라가면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갖고 여러분들이 조급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탐욕만 버리면 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또 자기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하고 심리에 대해서 자꾸 뭔가 내가 뭐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남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자꾸 차트 방송 기웃거리며 또 뭐 제 방송도 사실 일주일을 안 하건 열흘을 안 하건 해도 여러분들이 심리 상태가 뭔가 제 방송을 봐서 편안하다 좋았다 말씀 되게 감사하지만 제 방송이 없거나 아니면 한 달 동안 없어도 여러분들이 심리가 편안하셔야 돼요. 아무렇게 흔들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빠진다고 해도 우리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당장에 찍히는 거지 우리 코인 수량 자체는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거 자체는 지금 투기 세력이 조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찍혀있는 수익률을 나쁘게 만들므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거기를 뭐 자꾸 보면서 현혹되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자꾸 세력들이 뭔가 그 만들어내고 있는 뭐 호도하는 기사들 여러 개 악재 기사 아닌 뭐 것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리플이나 XRP가 시총 2, 3인데 그리고 기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일 실제 기술에 쓰이고 앞서가고 있는데 가격이 제일 덜 올랐다라는 건 정말 의도적인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그냥 다른 코인 타라 이거 안 올라가니까 이거 버리고 딴 거 타 라고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따라서 그냥 홍보해서 딱 타면 그때 가겠죠. 그때 이렇게 한 방에 뻥 올라가겠죠. 한 방에 뻥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지금 1,000원이라고 제가 했는데 1,000원까지 안 가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게 뭐 이렇게 한 600원 갔다가 왜냐하면 요번에
이게 XRP가 갈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개인들이 탈 거거든요. 차트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평 골든 크로스 났네, 어디 안 쳤겠네, 탈 기회 주잖아요. 그래서 탈 기회 안 주고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잡코인들처럼 한 번에 쭉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 받거나 또 쭉 이렇게 갈 거예요. 옛날 이때처럼 이렇게. 왜냐면 이때처럼 안 가면 개인들이 이렇게 가면 다 타요. 그 작은 세력들이나 뭐 차트 보는 사람들이 다 타요. 그러면 차트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다 수익 보고 여기서도 다 탈 수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 차트 하는 사람들 다 부자죠. 근데 다 부자가 아니라 대부분 돈 못 벌잖아요. 그 이유 자체는 여기서 탈 기회 안 줘서 그런 거예요. 탈 기회 안 줘요. 탈 기회 주지 않죠. 그냥 쭉 썼다가 하다가 조정 받아서 여기 탈만하고 하다가 또 붕괴시켜요. 그러면 손절할까 하면 또 쏴요. 이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타기 쉬우면 차트 하시는 방송하시는 분들 다 부자죠. 그분들 다 부자고 여러분들한테 리딩할 필요도 없고 돈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부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미래도 이런 식으로 차트가 뭔가 기회주면서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냥 여기서 천천히 하시던 대로 하고 나중에 이쯤 가거나 하면 슬슬 계좌 열어보면서 그냥 예약 매도 어느 정도 걸어두고 보세요. 어디까지 갈지 보시다가 끝까지 꼭대기 맞고 내려오면 오른쪽 어깨쯤에서 파시던 아니면 다시 내려서 허리 있으면 팔건 꼭대기 한번 받고 그냥 다음 허리에서 팔아야겠다 라고 해도 이거 다 못 먹으면 어때요? 여기서 팔면 많이 먹는데. 그리고 이 스킬을 얻었으니까 또 다음 장 가면 또 다시 이런 구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구간 오면 그때 가서 이때부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천천히 들어갔다가 분할 매수 또 하다가 바닥인데 또 바닥 있네, 지하실이네, 또 지하실이네, 계속 사요. 사다가 나중에 올라가요. 그럼 또 한 절반쯤에 나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바닥에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꼭대기에 팔려고도 하지만 않으면 결국 그건 본인의 탐욕만 절제를 하시면 그냥 웬만큼 큰 수익은 얻을 수 있다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또 주말이라 길어졌는데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이야기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어슴새 뵙겠습니다.